오늘은 어깨 동무가 가장 많이 변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혈증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멍. 네, 멍이 들었죠? 좀 아플 것 같네요. 네. 이제 초창기의 어혈 개념, 어혈이 말 그대로 죽은 피라는 뜻인데, 이제 초창기의 개념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어디 부딪혀서 멍이 들었는데, 아, 여기 죽은 피가 생겼네? 아마 이런 개념부터 좀 발전을 했을 겁니다. 일단 어혈을 알기 위해서 혈액을 알아야 돼요. 혈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혈액이란 거는 영양물질, 호흡가스, 노폐물, 혈구, 수분 보호 및 조절을 위한 화학물질 등으로 이루어진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는 되게 복잡한 구성의 액체를 말해요. 이제 혈관 내를 돌아다니는 뭔가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뭔가 여러 무기물도 있고 유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구성성분으로 돼 있는 하나의 뭐랄까 혈액, 뭐 생태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복잡한 액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내부의 구성물질은 이렇게 나눠져요. 혈구 45%, 혈장 55% 정도를 보고요. 혈구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빨갛게 동그랗게 돌아다니는 애들, 뭐 이런 애들 주로 말하게 되는 거고, 이제 혈장이란 거는 이제 물 성분인데 90%는 물로 되어 있고요. 10%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고형 성분이 같이 떠다닙니다. 그래서 그 고형 성분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부분 차지하는 건 이 혈장 단백이라는 애들이에요. 애들은 이제 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하는 애들이고요. 주로 뭐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고, 또 유기물로는 뭐 지표물질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어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도 떠다니고요. 또 조절 단백, 뭐 호르몬이나 효소, 항체 이런 것도 혈관을 따라서 혈액을 따라 돌게 되고요. 또 무기물, 뭐 칼슘, 뭐 나트륨, 칼륨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무기물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혈증에 대해서 정리부터 해드리면요. 어혈증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혈액이란 게 혈관 안을 돌아다니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좀 우리 몸이 항상 미세하게 내부에 출혈이 생겨요. 혈관 밖에 돌아다니는 혈액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대식세포가 다 잡아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유관사근으로 뭐 멍이 보이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혈관 밖에 어쩌다가 피가 이렇게 흘렀는데 그게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멍도 들고 그런 것들이 순환을 막으면서 통증도 일으키고 하겠죠. 그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혈관 내에 좀 불필요하게 고형 성분이 증가하면서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졌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피의 순환이 점차 저하된 상태, 이 두 가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혈관 안에 얘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혈관 밖에 출혈이 생겼어요. 원래는 대식세포들이 다 잡아먹어서 없애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식세포가 다 처리를 못하면서 이제 뭔가 문제를 다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는데 내부가 뭔가 좀 빽빽해지고 좀 탁해져요. 그러면 피가 정체되고요. 그런 게 오래되면은 이제 어혈로 바뀌어가지고는 이제 피의 전체적인 순환이 많이 안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한의학은 순환의학이에요. 순환이 잘 되면은 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순환이 저해되다 보니까 온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한꺼번에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혈들이 생기는 원인들이요, 요 네 가지가 가장 흔한데, 먼저는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이제 타박상을 이루면은 안에 미세한 출혈이 일어나는데 그 출혈이 처리가 안 되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사고 요새는 많아졌죠. 교통사고 일어나면서 어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과식 혹은 폭식 이런 거 하면서 식습관이 잘못돼 가지고는 피가 탁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출산도 되게 커요. 이제 여성분들은 출산하면은 피를 대량으로 흘리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완전히 처리가 잘 안 되면 이제 산후풍 같은 것도 오게 되고 뭐 관절이 여기저기 다 시큰시큰 아프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고 뭐 우울증에 걸리시기도 하고 몸이 컨디션이 많이 저하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단 설문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어혈증 증상에 대한 설문지인데요. 하나씩 읽어드릴 테니까 내가 여기에 많이 해당된다 싶으면 그냥 어혈이 좀 많이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목이나 손목, 허리로 삐끗한 일로 증상이 있다. 최근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등 심하게 부딪힌 일로 뭔가 통증이라든지 증상이 있다. 세 번째, 일정 부위의 저림 증상이 오래도록 낫질 않는다.
네 번째, 몸이 쑤시듯이 아프다. 여기저기 쑤시듯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랫배가 아프다. 옆구리가 아프다. 야간에 쑤시고 아파서 잠자기 힘들다. 밤에 특히 욱신욱신 쑤시고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멍이 잘 든다. 얼굴색이 검다. 예전보다 많이 검어졌다. 혹은 입술이나 혀, 잇몸의 색이 푸르거나 자주색을 띠며 어둡다. 그리고 눈밑이 푸르거나 자주색을 띠며 어둡다. 대변색이 검다. 혹은 변비가 생겼다. 그리고 수술 횟수가 많다. 생리통이 심하다. 생리 때 검은 덩어리가 많이 섞여서 나온다. 최근 출산을 했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 못했다. 많이 해당되시나요? 보니까. 좀 크게 웃으신 분들은 많이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게 많이 해당될수록 내 몸에 보이지 않는 어혈들이 많이 쌓여서 뭔가 순환 정체를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혈이 생겼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혈들을 저희 병원에서 좀 빨리 치료해드리고 있죠. 저희 이제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어혈침인데요. 사지 말단에 피를 내서 어혈들을 전체적으로 빼주는 방법이고요. 처음에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피가 좀 검게 나오고 잘 안 나오고 하는데, 이제 계속 진행할수록 좀 피가 맑게 나오기 시작하고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만큼 어혈들이 빠져서 순환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하다 하면 한약을 같이 복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제 한약재로는 도인, 홍화, 당귀, 작약, 대황, 삼등, 봉수, 현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이 있고요. 요새는 이 어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심 형태로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한약은 홍화 성분으로 된 약침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리고 이 어혈이란 게요, 좀 어디 부딪히고 다치거나 아니면 짧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짧게 약만 써도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환을 처방해 드리는데요. 개지복룡환, 도인승변 같은 이런 환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 환들 며칠치만 드셔도 통증이 좀 빨리 사라지고 밤에 욱신한 것도 좀 빨리 없어지고, 이런 효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혈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어혈이란 개념을 이제 뭐 그냥 죽은 피다, 죽은 피를 빼내야지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몸 내부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 한다고 이게 완전히 처리되진 않습니다. 몸을 전체적으로 좀 순환을 개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어혈증이 자꾸 쌓였다, 그럼 어혈을 가장 잘 고치는 곳으로 오시면 되겠죠. 거기가 어딘가요?